예, 안녕하세요. 오늘 25년도 지방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행정학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고요. 하다못해 이제 올해 국가직 시험에 비해서도 약간 평이하게 나온 순입니다.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난이도를 구성할 것인가, 평이하다, 이제 어렵다 이걸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자,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질문인지, 기본적인 내용들, 전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좀 지엽적인지. 예를 든다면은 시험 문제에서 그냥 직위분류제가 나왔어요. 직위분류제는 행정학에서 잘 다루는 지문이거든요. 빈출도도 높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걸 일반적으로 봐요. 반면 이 직위분류제 안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서열법이나 요소비교법이라든지 이런 기법이 들어와요. 그건 상당히 지엽적이죠. 근데 올해 시험에는 이게 지엽적인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일반적인 내용들, 뭐 신행정학이라든지 직위분류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면 좀 평이하게 이건 내가 본 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평이한 그 문제여도 보통 일반적 지문이어도 보기가 세밀하다면은 보기가 명확하지 않고 좀 지엽적이고 교묘하게 바꿔놨다면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이고 보기도 상당히 그 명확하고요. 이게 이제 쉬웠고, 반면 작년의 시험은 문제가 새로운 게 되게 많았어요. 낯설어요. 그러니까 문제도 일반적인 게 아니라 상당히 지엽적인 파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보기도 상당히 교묘하게 많이 바꿔놨어요. 약간씩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른 게 주제가 일반적이다, 보기가 명확하다, 그럼 하야. 이런 문제가 있다 보겠지만은 한 7문제 됐어요. 반면에 보기는 좀 지엽적이어도 그 지문은 문제는 좀 지엽적이어도 보기가 아주 명확해요. 그건 다른 게 찍을 게 없어요. 자주 나왔고 명확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건 전 중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게 한 10개나 돼버렸어요. 그러면 하하고 중이 합쳐버리면 한 17개 되거든요. 그래버리면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하신 분이라면 거의 다 맞아. 그럼 85점이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3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가 일반적이어도 그 문제가 일반적이어도 보기가 지엽적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요게 제가 중상으로 잡고 그다음에 문제도 지엽적이고 보기도 아주 교묘하다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1개 내지 한 2-3개 정도를 놓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2-3개 놓고 고민하더라도 1개는 틀릴 수 있더라도 2개 중에 1개는 맞지 않았을까 또는 둘 다 맞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 버리면 95점이잖아요. 1개 맞았다면 90점일 거고요. 아마 그래서 잘하신 분들, 난 합격했다 이 정도 느끼시는 분이라면 90 이상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주는 것만 맞아도 80에서 85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하셨다면은 80에서 85는 맞았을 거고요. 그 밑으로 맞았다면은 글쎄요, 공부가 안 되었거나 그 하라든지 중이라든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에서 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왜 이걸 찍었지? 이런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만약에 80이 안 나왔다면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아마 80은 무난히 넘었을 거고 보통 85는 맞았을 것 같고요. 좀 잘하신 분은 90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잘하신 분은 95는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다 맞으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시험이라는 게 뭐 하다 보면 뭐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100점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5점은 잘하신 분들, 90 넘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합격하실 분들 그 정도는 85 정도라면 실수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문제를 맞으시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문제가 일반적인가 지엽적인가 보기가 명확한가 교묘한가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곱하기 빈출이 들어가요. 아무리 교묘하더라도 자주 나오는 문제였다면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아무리 일반적이고 그러더라도 안 나온 문제라면 좀 헷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근데 올해는 이게 지엽적인 문제도 빈출 문제 잘 안 나오는 문제 별로 없었어요. 되게 빈출 지문이었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그 빈출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개념 물어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다음에 대두 배경 좀 어려울 수 있죠. 대두 언제 들어왔나? 요게 올해 좀 어렵게 나왔죠. 그다음에 평가가 제일 어려워요.
평가를 하려면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함의까지 알아야지 내가 이걸 평가할 수 있거든요. 누구하고 비교되는지, 뭘 가지고 평가할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념 문제가 제일 쉬운데 올해 개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좀 쉽게 느껴졌던 거고, 반면에 대두 배경에서 정말 상이 나왔는데 언제 누가 순서대로 들어왔는가, 그거는 일반 강사도 이렇게 맞추기 어려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반면에 특징도 있었는데 이건 특징은 전 중밖에 안 잡습니다. 반면에 맨 마지막 평가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어도 개념 묻는 게 되게 많았고요. 반면에 평가라든지 대두 배경 문제 별로 없었다는 것, 그게 좀 평이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빈출되는 영역이 나왔고, 빈출되지 않는다면은 아주 보기를 명확하게 줘버렸어요. 다른 걸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느껴졌던 거고, 그다음에 사례형과 박스형이 거의 없었어요. 말이 사례형이지 뭐 보기 2개만 넣고 푸는 거는 그건 사례형이 아니거든요. 박스형도 아니고요. 보통 보기를 어렵게 만들 때면 뭐 1번의 기억, 2번은 기억, 니은 이렇게 만들면 되게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2개씩만 묶어놨기 때문에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 정도 문제밖에 없었고, 개수도 몇 개 안 됐고요. 국가직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 전체 시험은 좀 평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하 하신 분들 거의 다 맞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 문제는 한 90% 이상, 98%까지 맞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면은. 중은 써라는 게 내가 80까지 맞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치? 실수할 수 있고 암기 안 했다면은. 근데 이거는 상위 수험생들이 아닌 전체 수험생이기 때문에 상위 수험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까지는 거의 다 맞아요. 반면 여러분의 이제 고득점을 가르고 합격 가르는 거는 중상부터거든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도 지엽적이고 설사 일반적이어도 상당히 교묘하게 나오고, 그치?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잘하신 분도 2개 놓고 찍다 보니까 정답률이 50%인데 50%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고, 이런 문제 올해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신 분도 그걸 찍었다면 맞을 확률 50%인데 안 될 수도 있을 거니까 저희가 95점을 잡은 겁니다. 이게 정답률 예상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입니다. 이렇게. 이건 상당히 엄청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게 작년 유형이었어요. 하가 한 6문제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내려가니까 상이 2-3문제, 손도 못 댈 것. 정답률이 합쳐서 잘한 친구도 50%밖에 안 나오는 것들. 이거는 뭐 2-3개니까 맞을 게 뭐 많이 맞으면 2개, 작게 맞으면 1개밖에 못 맞지 않습니까? 잘한 친구들도요. 그럼 2개는 틀렸다, 또는 1개 틀렸다고 시작하는 건데, 그다음에 요 중상도 되게 많았어요. 이게 작년 문제였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따 보겠지만은 올해 문제입니다. 하가 되게 많았어요. 한 7개나 돼버렸어. 이건 누구나 맞습니다. 하다못해 행자학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도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 되게 많아요. 행자학이. 다른 과목은 이게 안 됩니다. 행정법을 한 번도 안 보신 친구가 상식으로 행정법 문제를 맞출 수는 없어요. 행정학은 말 그대로 개론이고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많이 접한 얘기가 많아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런 친구도 맞출 수 있는 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신 분이라면 그냥 보통 주제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은요. 이거는 처음 하신 분들 맞추기 어렵겠죠. 반면에 이제 1년간 기출문제 푸시고 꼬박꼬박, 그다음에 따박따박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은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실수할 수 있겠지만요. 반면에 이제 고득점은 이제 중상부터 어려워요. 이걸 많이 맞아야지 이제 90을 넘어가고 합격을 할 건데, 이런 문제 올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다시피 이게 합치면 17문제잖아요. 그럼 85점이거든요. 이 85점은 거의 맞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1년간 열심히 했다면은. 그래서 상당히 평이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런 문제가 몇 개 없었다는 것. 자,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특징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직위분류제. 자, 저는 이걸 중으로 잡았거든요. 왜 잡았냐면 문제는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왜 계급제, 직위분류제 상당히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보기가 그냥 이걸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랑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평가 문제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평가가 매번 빈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신 분이라면 못 맞췄겠지만은 그래도 1년 꾸준히 하신 분이라면 그냥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계급제와 비교하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는 비교 개념이 없지만은 문제가 보기가 명확한 이유가 뭐냐면 계급제와 명확히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제가 사람 중심이고 계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탄력성은 누가 좋다? 계급제가 좋다. 많이 봤죠? 이런 지문은 정말 많습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한 가지만 전담하다 보니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합니다.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계급제는 사람 중심이에요. 너는 초심자구나, 그럼 하위 계급. 넌 오래됐구나, 뭐 중간, 고위 계급. 그래서 사람을 분류한 다음에 일을 주는 게 계급제. 반면에 직위분리제는 일을 먼저 갈라요. 종류별로, 난이도별로 가른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을 앉혀놓는 겁니다. 이 계급 직위분리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계급제 단어고 2번은 직위분리제 단어 맞죠. 사람보다 일 중심이다. 그다음에 이 일한 만큼 뭘 준다? 돈을 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무급이라고 그래. 동일 직무, 동일 보수. 반면 계급제는 연공급이야. 오래되고 몇 년 근무했는가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질 거니까요. 그래서 계급이라든지 연공서열은 계급제, 직무급은 직위분류제.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분리제는 요 일만 해야 돼요. 요 일이 사라진다 나가야 돼요. 제 같은 강사가 직위분리제, 저는 행정학으로 들어왔는데 행정학이 만약 시험 가고 사라졌다 나가야 됩니다. 내가 행정 능력이 안 되더라 나가야 돼요. 신분보장이 약하다는 거죠. 반면에 계급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 일이 사라지면 요 계급의 다른 일을 맡으면 되잖아요. 신분보장 강하고 평생 근무하는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맞추기 어렵겠지만 상식으로 맞출 수는 없잖아요. 반면에 그냥 꾸준하게 행정학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무리 보기가 좀 지엽적으로 나오더라도 빈출 지문이고 그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내용 가지고 물어봤고 평가 자체도 비교 개념 평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재무행정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 문제입니다. 전통원칙과 현대원칙. 전통원칙에 공명정한 완단 통사가 있습니다. 개념밖에 안 물어봤어요. 여기에 예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 물어봅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용도 밝혀라. 아마 요새 특활비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그치? 이 검사 특활비 문제가 어디 쓰였나 모르잖아 지금. 총액만 있잖아요. 이건 명확성 원칙 위배돼요. 아마 그게 저는 강의할 때도 이게 나올 것 같다고 했거든요. 요새 이게 논점이니까. 그치? 돈 쓰긴 썼는데 용도가 없잖아 지금. 이걸 뭐라고?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밖에 안 물어봤고 포괄적이고 보기도 그냥 제목밖에 안 줬고요. 이건 하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요. 그냥 하신 분이나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균형 인사정책 요게 상입니다. 유일하게. 균형 인사정책은 대표 관료제니까 문제는 일반적이에요. 그지? 일반적이고 예를 들어서 문제 이걸 물어보지 않고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본다면 상당히 지엽적이겠죠. 근데 그건 아니고 그냥 균형 인사 정책 물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기가 낯설어요. 보기가 연령을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처음 같아요. 언제 뭐가 들어왔고 누가 빨리 들어왔나 이걸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이건 답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가 나중에 들어와요. 요게 추천제가 먼저 들어오고요. 요 순서를 바꾼 겁니다, 지금. 양성은 여성이 먼저 들어왔다가 2003년도에 양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제일 빨랐고 그다음에 여성 들어왔다가 양성 바뀌었다가 양성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추천이 들어왔다가 그다음 보편적인 채용 제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얘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사도 강의를 잘 안 하고요. 순서대로 설명 안 하고요. 그다음에 설사하더라도 강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맞추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럼 다른 보기가 어떤가를 봐야 되거든요. 1번 찍으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번은 장애인이다, 지방이나 지역 인재다, 양성이다, 이공계다. 이공계 때문에 헷갈렸나요? 근데 균형인사정책 기출문제는 되게 많았고요. 이공계가 맨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찍지 않았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3번이야. 이것도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장애인을 뽑는 건 알겠는데 일반인과 섞는 건지 장애인 진급을 따로 뽑는 건지 여러분도 그 공고 보시면 장애인만 인원 몇 명 뽑아 따로 뽑거든요. 구분 모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안 봤기 때문에 역시 지엽적이에요. 문제도 상당히 난이하고요. 그래서 2번과 3번 놓고 찍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4번 놓고 찍으신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는 상을 잡았는데 그래도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0%. 사실 2번은 뭔지 모르겠고 3번은 긴가민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2번과 4번 놓고 찍으신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반면 1번과 4번 찍으셨다면은 이건 아직까지 행자를 깊이 공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초심자는 못 맞추겠지 이런 것들은요. 전 이걸 유일하게 상 잡은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아이고. 4번입니다. 하우스 에반스는 그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 학자고 상황론이잖아요. 상황론이고
요 하우스 에반스도 깊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리더십이 지시, 지원, 참여, 성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지원으로 배웠는데 여기는 뭐로 배웠어? 후원으로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는가? 글쎄요. 다른 거는 그런데 지시는 명령, 고전 이론이에요. 규칙자하고 이런 것들 지시고, 반면 배려하고 부하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후원입니다. 여기까지 서 이게 이제 고전적 이론이고, 이게 신고전 이론이죠. 합리 경제인 쪽이고 사회인관 쪽이고, 그다음에 자기 실현인관부터 뭐가 들어온다? 참여와 성취가 들어와요. 주로 하우스 에반스 나왔을 때는 주로 참여 모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 부하를 참여시킨다, 의사를 반영해준다. 이건 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려해준다는 의미예요.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너 잘할 수 있다. 내 강의할 때 여러분 의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강의 내가 할 건데 너 잘할 수 있어. 너 정말 실력 있는 친구야. 배려도 해주고요. 이게 이제 뭐가 돼? 후원이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보통 후원으로 안 하고 지원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걸 후원으로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헷갈렸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전 이거는 어쨌든 이론도 자주 나온 하우스 이론이었고, 그다음에 내용을 깊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우스가 말한 4가지 질문만 물어봤습니다. 물론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거는 내가 논외로 할게요.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하우스 안 봤다고는 할 수 없을 거거든요. 하우스에 4가지 리더십이 있다는 것도 안 봤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할 잡았습니다. 5번입니다. 조직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문제는 상당히, 이거는 조직 구조란 문제, 여기는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보기가 4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4개가 됐는데, 이음미 없는 서비스는 사실 빈출 지문은 아니에요. 반대말은 편린 서비스거든요. 조직 구조 나왔을 때는 항상 관료제와 탈관료제야. 이음미 없다가 탈관료제가 되고, 편린 끊어져 있다가 관료제가 돼요. 답은 쉽게 찾았을 거 생각합니다. 중을 잡은 이유는 왜 중을 잡았냐면 어쨌든 보기가 4개를 다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맞췄을 거고, 공부했더라도 상당히 어쨌든 지엽적인 문제를 물어봤지만 개념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중상을 줄 수 없었고요. 중밖에 안 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직 단위와 기능 단위로 분산 설계한다, 끊어져 있다는 거거든 편린 조직이에요. 얘는 이음이 없는 게 수평 구조란 말이야. 일의 흐름 구조로. 반면에 밑에 2번, 3번, 4번들은 제일 많이 봤던 것들이죠. 네트워크는 핵심은 내가 한다, 나머지는 아웃소싱한다. 매트릭스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 결합이다. 기능성도 전문성도 있고 사업의 신축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 구조 팀 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 쪽으로. 됐지? 답은 1번이었고, 제가 중을 지은 이유는 어쨌든 4개 지문이 있어 시간이 먹혔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보기 많이 나왔지만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쨌든 틀리지 않았을까. 근데 했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이것도 하밖에 안 되죠. 실행정학이란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줬고요. 얘가 무슨 가치를 하나 물어봤어요. 이거 보기 말만 박스지 박스가 아닙니다. 실행정학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형평성이죠. 그것도 힘들까 봐 다 써놨어. 소외된 약자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힌트도 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1초 컷도 안 됐을 거 생각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치? 2번 형평성이었고, 물론 형평성도 민주성이나 평등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 개념은 형평성이기 때문에 오답 10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저는 하를 잡았습니다. 7번입니다. 하향 상향 작년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는 하향 학자 주고 상향 학자 준 다음에 이 학자의 이론이 뭐냐를 물어봤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향 상향은 일반적 문제예요. 그치? 근데 일반 문제인데 그 안에 학자 갖다 준 다음에 지엽적이겠죠. 보기까지 지엽적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향 상향 일반적인 주고 그냥 하향 상향의 특징 물어봤습니다. 하향은 윗사람이 결정하고 아래사람은 집행만 합니다. 왜? 내려가기 때문에 하향이에요. 결정이 먼저고 얘가 다 끝나면 내려갑니다. 하향 쪽으로. 그다음에 결정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향은 안 그래요. 집행한 사람이 스스로 집행하고 결정하고 수정하고 또 고쳐가요.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주의 모형이다 하향, 그다음에 융합주의 모형이 상향이거든요. 이거는 맨날 봤던 것들이니까 공부하신 분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니까 답은 4번입니다. 하향은 보다시피 뭐다? 결정자가 목표를 정해줘요. 이걸 충실하게 달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목적이고, 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가 뭐예요?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향은 결정자가 모든 걸 만들어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얘는 지침이 없어요. 계량이 주어져요. 대신에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향은 목표가 명확하다. 인과성 있는 대안이 존재하고 명확한 지침이 있다. 그치? 최고 책임자 리더십 중요하다. 하향 나왔을 때 문제 풀 때는 주어가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 시각이에요. 상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시각이에요. 현장의 문제를 본 다음에 얘가 뭐가 필요한가를 도와줘야 돼요. 지시한 사람이 아니고 재량 주고 재원을 줘야 돼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결정자 의도와 목표 중시한다. 하향. 반면에 현장 문제와 전문성 중시하더라. 상향. 그다음에 일선 관료부터 보더라. 상향. 최고 책임자를 보더라. 하향입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하향은 보다시피 목표와 대안 간의 명확한 인과성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상향이 맞습니다. 그치? 근데 맨 마지막에 하향은 목표와 수단이 분리됩니다. 결정자가 목표 만들고 집행자가 대안만 만들어요. 상향은 융합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면 수정할 거니까요. 답은 4번이었죠. 이것도 그냥 일반적 지문이었고 일반적 문제였고 보기도 명확합니다. 비교도 해놨잖아요. 상향이 있다, 하향이 있다. 비교 한번 해봐라.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 잡았고요. 8번입니다. 이것도 보기가 이제 4개예요. 왜? 그냥 행정 이론만 줬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되고 사실 공공가치로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학자가 2명 있죠. 보주만과 무어죠. 사실 이게 처음 나왔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 2년, 3년 계속 나왔어요, 지금. 계속 여러 번 반복해 나오다 보니까 이상하게 한 번 나오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여기서 몇 년, 한 1, 2년 동안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안 풀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틀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분명히 지엽적인 건 맞아요. 왜? 전략학 삼각형 모형을 말하는 사람은 무어니까요. 지엽적이죠. 그다음에 보기도 4개가 되고요. 그래서 중상 잡아놨는데 그래서 꼼꼼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틀릴 수 있었을 거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몇 년 동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최근 한 3개년 기출문제만 꼼꼼하게 보신 분이어도 보주만과 무어를 틀리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상 잡아놨습니다. 문제는 좀 지엽적이었으니까요. 근데 다른 보기가 없었어요. 신공공 서비스론 일반 문제입니다. 방향 잡지 말고 뭐 해라? 봉사해라. 노조자가 전통관료제 모형, 방향 잡자가 신공공관리론, 봉사자가 신공공 서비스론, 유거버넌스, 시민사회 참여 같이 만들자.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나 책임 대응성이 더 중요하다. 유거버넌스 맞죠? 공리, 정부, 민간, 비영리 간의 네트워크, 가격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협력이다. 맨날 나왔던 지문이고 공공선택론, 정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독점이니까. 이런 시장의 경쟁 논리, 가격 논리 갖고 와가지고 정부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공공선택론입니다. 한마디로 시장 논리 가지고 공공재 공급하면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친구 주장인데 2번, 3번, 4번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빈출 지문이고 그렇지?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제가 중상 잡은 이유가 꼼꼼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 특히 베리 보지만 하고 무어를 잘 몰랐다면은 틀릴 수 있었다는 것.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 잡을 때 중상 잡을까 중 잡을까 고민 되게 많았어요. 왜 2년, 3년 동안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틀려버리면 기출문제 안 푸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9번입니다. 결정 모형입니다. 이것도 빈출 주제잖아 지금. 보기가 4개예요 이제. 올해는 좀 특이한 게 문제가 좀 길더라고요. 왜? 여기에 어떤 문제를 갖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이론만 진술하고 요 보기 하나하나가 지문이 돼버려요. 문제와 지문이 있단 말입니다. 4개입니다. 킹던 아저씨 답은 쉬웠습니다. 킹던이 만약에 처음 나왔다면 어렵겠죠. 근데 워낙 자주 나온 빈출 지문이에요. 물론 보기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 왜?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공부하신 분이라면 쉽게 접근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나왔다면 상을 줬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중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흐름, 문제, 정치, 정책. 반면에 문해 참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는 요 앞에 있는 쓰리통 모형입니다. 물론 이걸 베낀 모형은 맞지만 이제 어쨌든 흐름은 다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었고 그냥 꼼꼼하게 하신 분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맞췄을 겁니다. 뭐 함정도 별로 없었고요. 물론 이건 상당히 기업적인 지문은 맞아요. 그렇지? 문제는 보편적이었지만
보기 지문은 지엽적이었어. 근데 빈출이었기 때문에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겁니다. 호남 모형도 쉬웠죠. 그냥 기본 개념이야. 근본 결정과 지엽 결정이 있다. 근본 결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으로, 지엽 결정은 점중 모형으로 둘이 합쳐져 있다는 것. 엣지온이 뭐 틀린 거 없죠. 근본과 세부 그냥 개념 물어본 거야 지금. 최종 모형은 인간 능력이 부족해요. 현실이 복잡합니다. 합리가 안 되니까 초합리성 가미하자는 겁니다. 그냥 기본 개념 물어본 겁니다. 경제 합리성을 함께 초합리성 집어넣었다는 것. 이걸 틀게 만들려면 얘를 포기했다는 거야. 포기하고 얘를 집어넣었다고 어려워요. 이거 틀린 지문이잖아 지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본 거야 지금. 경제 합리성에 기반으로 하되 여기다가 능력 부족을 초합리성으로 보완하겠다. 그다음 환류로 보완해요. 이걸 가지고 점중 모형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앨리스 모형은 세 가지가 있죠. 1, 2, 3. 지엽적인 내용 물어봤어. 왜? 요 개념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서 뭘 할 것인가. 합리 모형은 분석을, 조직과정 모형은 SOP를, 관료정치 모형은 게임을. 상당히 지엽적인 지문이었지만 또 같은 말 하겠지만 빈출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기출문제 풀고 반복했다면은 상당히 여러 번 본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야, 이거는 상당히 그 지엽적인 문제죠. 근데 최근 나왔고 역시 기출 문제 최근 한 1, 2년 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제도가 바뀐 거니까요. 특별지방자치단체. 여태까지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조합 조그맣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까지 엮어서 수도권 연합 만들 수 있어. 이걸 우리 법에 뭐라고 그래?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고 학문적으로는 연합이에요. 조합과 달라요. 조합도 법인이고 이 친구도 법인입니다.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법인 맞고요. 2번은 개념이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 사무하려고 모인 겁니다. 모인 거. 진짜 어렵게 나왔을 때는 이건 승인받아야 되거든. 법인이니까. 근데 조합은요. 광역끼리 할 때는 행안부 장관 승인, 기초끼리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이야. 근데 이 연합은 무조건 행안부 장관 승인이야. 근데 이거 안 나왔죠. 그다음에 어떻게 임명하는가 여러 번 나왔어요. 3가지 구성원이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이거는 구성의회에서 의원들이 겸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체장. 요 특별지방의회에서 간선을 해요. 여기 직원들. 여기에 속한 직원이 있고 파견된 직원이 있어요. 요건 상당히 어렵죠. 지역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봤던 것만 지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가니까 한강지방자치법은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재부로 줬기 때문에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기재부 장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은 기재부는 어디만 나오면 국고보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때 예산 주기 때문에 한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 뭐 행안부입니다. 답은 쉬웠는데 정말 어렵게 만든다면 이게 아니라 시도가 한다면 행안부 장관인데 시군 자치구 하더라도 행안부 장관이야. 이걸 시도로 바꿀 거예요. 저는 어렵게 만든다면은. 그리고 누가 특별지방자치 구성한더라? 예를 들어서 뭐 동작구, 관악구, 그다음에 뭐 구로구가 뭘 만들더라. 그때 이걸 만들려면은 행안부 장관 승인, 서울시장 승인 받아야 된다. 틀렸습니다. 기초가 만들든 광역이 만들든 무조건 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 장관 승인이에요. 근데 이건 또 기출 지문이다. 이거 4번은 한번 나왔던 지문을 다시 낸 겁니다. 지금 어쨌든 내가 좀 중을 잡은 이유는 중상 잡아도 돼요. 중 잡은 이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중밖에 안 잡은 거고 만약 최근에 빈출되지 않았다면은 얘는 중상은 되겠죠. 좀 깊이 들어간 거니까요. 자, 11번입니다. 이건 합니다. 그냥 조례 발안이잖아요. 조례 발안이 없다 보니까 못 찍었나? 답이 3번이겠죠. 주민 발안이라는 게 주민이 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원래 주민 발안은 주민이 의안 만들어 가지고 지방의회한테 먼저 물어봐요. 지방의회가 부결시켰을 때 그때 주민 투표하는 게 원래 주민 발안이야. 이걸 간접 발안이라고 그래요. 직접 발안은 주민이 만들고 바로 주민 투표시키는 거야. 우린 직접 발안 없어요. 그치? 간접 발안은 일단 지방의회에 물어보고 안 되었을 때 주민 투표하는 건데 우리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지방의회가 안 해줘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 주민 발안이라고 그래요. 법률 용어는 이게 아니죠. 조례, 제정, 개폐, 청구권인데 어쨌든 딴 게 답이 없죠. 지금 답은 그래서 3번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념밖에 안 물어봤어. 지금 뭐 장단점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연역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개념 물어본 거고 비교도 명확하고요. 그치? 보기 명확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규제 정책이네요. 역시 지엽적이에요. 규제는 상당히 일반적 지문이지만 지문 자체는 상당히 지엽적인데 1번 지문은 정말 많이 나왔죠. 원래 규제개혁사무는 국무총리 사무야.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각부가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는 국무총리가 해야 될 건데 힘을 실어주려고 대통령 소속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바꿔요. 1번은 틀렸습니다. 하나 더.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보는 것보다 옳은 거 물어봤을 때 어려워요. 내가 중자본이면 문제 상당히 지엽적이지만 워낙 많이 빈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상 잡기는 어렵더라고요. 제가. 중상이라는 건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이라도 찍었을 때 50% 미만이에요. 근데 이걸 50% 미만 잡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그냥 다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1번은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야. 일몰제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3년인가 5년인가 물어본 문제도 있습니다. 5년이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기간이 돼 5년 넘지 마라. 이게 일몰제도니까 기간 정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습니다. 근데 이 지문 자체가 기출지문이에요. 기출지문이 있습니다. 내려가니까 3번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규제로 봐보십시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누가 자율성이 많은가를 물어보는 지문이 정말 많아요. 그것도 최근 문제들이야.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문제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기출문제 한 5년치 보셨다면 정말 많이 본 지문이에요. 포지티브는 왜 포지티브냐면 법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표현돼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딴 건 다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데 이건 가능해 나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 표현이다 보니 포지티브예요. 반면에 네거티브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뭐야? 이거 빼고 다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여태까지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원래 되고 안 될 것만 나열해 달라는 거야. 이게 바꿔달라는 겁니다. 밑에 있죠. 포지티브는 원칙 금지야. 예외적으로 규정된 것만 허용해요. 그래서 법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포지티브 규제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훨씬 더 강한 규제입니다. 틀렸죠. 샌드박스에서 뜨고 있죠. 법률 이것도 개념 물어본 거야 지금. 이게 언제 들어왔고 요 안에 뭐 임시허가가 있니, 뭐 실증 테스트가 있니 그런 거 물어봤다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만 물어봤잖아 지금. 신기술이다, 신산업이다. 이 신산업이 내가 지금 AI 뭐 만들 건데 요게 규제 적용 대상이 돼 안 돼? 모르겠단 말이야. 이러니까 모르겠으니 일단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샌드박스야 모래 놀이터죠. 이제 놀아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여기는 안에 뭐가 있다? 임시허가 또는 실증 테스트 또는 신속 확인 제도. 내가 모르겠다? 알아봐 주라. 30일 안에. 이런 거 물으면 되게 어렵죠. 근데 그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강의할 때 다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그냥 개념밖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요. 설사 모르더라도 앞에 질문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1번 찍으신 분들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이건 기출문제 분석이 아예 안 된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3번입니다. 행정위원회도 최근 기출문제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 행정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 자문위원회, 물론 그 사이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는 게 행정위원회와 의결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물어봐요. 자, 자문위원회는 안 물어봐도 그만이에요. 물어본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어요. 의결위원회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고 결정의 구속력이 있지만 집행력이 없어요. 대표 징계위원회 대표적이야. 그렇지? 공직윤리위원회 같은 것들. 자, 의결권은 있어도 집행권 없습니다. 근데 행정위원회는 모두 있다. 지가 결정하고 지가 집행을 합니다. 지가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상임위원이 있어야 되고 사무처가 존재해야 돼요. 요거 물어봅니다. 하다못해 임기가 몇 년인가도 물어봐서 3년이 원칙이에요. 한 번 더 연임 가능한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3년 임기고 한 번 연임이 돼요. 이것도 지엽적이죠. 근데 그걸 물어본 건 아닙니다. 자, 이거는 내가 중물 잡았는데 중상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개념만 물어봤어, 그냥. 행정위원회가 뭔지, 의결위원회가 뭔지, 자문위원회가 뭔지 개념만 물어봤기 때문에 또 빈출 지문이었고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를 보다 보니까 보다시피 합의제 기관이고 반드시 법률을 설치해야 돼. 왜? 중앙행정기관은 법률을 할 건데 이 중앙행정기관 업무를 일부 띄어서 한단 말이야.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 행정위원회는 법률을 설치해요. 대통령령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었네요. 이건 중상 잡아도 되겠다. 그다음에 근데 보긴 쉬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보다시피 결정의 구속력이 없습니다. 도움만 주는 거지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행정위원회 공정어려위는 얘는 행정위원회보다 보니까 결정 구속력도 있고 집행력도 있습니다. 집행까지 책임지지 않는 건 의결위원회인데 의결위원회 대표인 게 징계위원회예요. 틀렸습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에 독임제와 비교됩니다. 혼자 결정할 것인가 여러 합의할 것인가. 여러 합의하니까 민주성 좋아지고 분야별 전문가 들어오니까 전문성도 좋아져요. 그다음에 여럿이 하다 보니 신중할 거고요. 대신 책임 소재 모호하다. 그다음에 신속하지 못하다. 평가 문제인데 뭐 이렇게 평가 문제 답은 아니었고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중 플러스 알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말하지만 빈출 지문이었고 내용 자체가 우리가 낯선 게 아니었고요. 물론 지엽적이지만 상당히 지엽적인 지문이었지만 낯설진 않았고 또 위원회 제도는 아주 빈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일반적 주제라고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는 거고 어느 강사나 위원회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중을 잡았고요. 14번입니다. 이 타당성도 만약에 처음 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지엽적인 지문이죠. 그렇지. 근데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다. 평가론에서 타당성이 제일 중요하잖아. 내적이다, 외적이다, 통계다, 구성이다. 또 요게 기법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개념 물어봤어요. 그지? 내적이 뭔지, 외적이 뭔지, 구성이 뭔지, 통계가 뭔지 4개 구통 내외인데 이 4개 개념만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신 분이랑 그냥 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상당히 지엽적이다 보니까 일반적 주제는 아니잖아 지금. 지엽적 주제다 보니까 제가 중 잡은 거지 사실 개념밖에 안 물어봤고 빈출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하신 분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합니까? 외가 중요합니까? 신약 개발됐습니다. 요 상황에서 효과 없는 정책을 다른 데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차는 내적입니다. 요건 좀 지엽적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보기 자체는 지엽적이었어요. 지엽적이었지만 제가 중을 지은 이유가 상당히 빈출 지문이었고 결국 개념 물어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행안부에서 인역처죠. 출제하신 분들은 이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지엽적이니까 그렇게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깝게 이건 되게 많은 기출 지문이 있고 강사들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공부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외적은 일반화는 자, 그래서 내적은요. 인과성이야. A라는 정책과 B라는 게 있는데 요 인과성에 뭐가 개입한 겁니다. 요거 인과성. 반면 외적은 인과성 문제가 아니고 인과성은 있어요. 요 A라는 상황과 이 B라는 상황이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인과성이 있더라도 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인과성이 없는데 딴 데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적보다는 당연히 인과성이 먼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적이 1차 목적이에요. 그래서 외적은 키워드가 어떤 인과성이 있단 말, 내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 A 상황이 다른 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과 외적 구별하는 문제에서 누가 내적인가 외적인가는 뭐 두 문제 따도 되겠지만은 상황의 문제인지 인과성의 문제인지 상당히 지엽적이죠. 지엽적인 거야. 근데 워낙 빈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중밖에 안 줬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이다 이걸 못 봤다. 이건 맞추기 어려워요. 아마 그분한테 상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구성 타당성 뭐냐면 내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명하려면 전부 다 개념화돼야 돼요. 측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야식하고 비만은 관계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야식이 뭔지 비만이 뭔지에 대한 이런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계량 개념 바꿔야 돼요. 이거 구성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행복이 뭔데? 행복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이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꿔놔야 돼요. 이게 구성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개념 또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바꿨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통계 결론은 연구 설계야. 내가 아직 인과성은 설명 안 했어요. 내가 요게 알칼인지 산성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리트머스 종이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렇지? 내가 지금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시트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측정되었을 때 인과성이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결론 타당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연구 설계 정밀함. 그래야 뭐가 나오지 않는다? 1종 내지 2종 오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 정밀해야 되니까 만약에 걸렸다면 걸렸다고 나올 거고 걸리지 않았다면 걸리지 않았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정밀하지 않다면은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고 나올 거야. 또는 걸렸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나올 겁니다. 1종 내지 2종 오류. 개념 물어봤기 때문에 쉽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제일 중요한 건 내적입니다. 내적 인과성도 없다면 다른 상황에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외적이 아닌 내적이고 내적이 1차 조건입니다. 그것도 기출집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밖에 안 잡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15번입니다. 예산제도. 이것도 뭐 맨날 나왔죠. 일반적 지문이야. 물론 보기는 상당히 지엽적이지만 워낙 빈출 지문입니다. 일반적 주제였고 빈출이었기 때문에 역시 쉽게 잡은 겁니다. 중상은 못 주겠습니다. 우리는 회계연도는 이건 일본 거냐 영국 거야. 이거 틀렸네. 또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니까 날짜 틀렸네요.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다음에 미국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국과 일본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걸 물어본 건데 우리나라 물어봤으니까 뭐 딴 나라 물어봤다면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거니까 틀리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은 90일 전, 국가지정 120일 전.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헌법은 90일. 함정 팠다면은 요걸 안 준 다음에 슬쩍 집어넣었을 거야 그냥. 근데 이건 법을 줬죠. 헌법과 국가재정법 다르니까. 그 다음에 결산 순서도 지엽적이지만 많이 봤죠. 2월 말까지 중앙관서 결산. 2월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결산은 4월 10일까지 한 다음에 감사원 줘야 되고 감사원 5월 20일까지 확인해 주고 확인받은 걸 5월 30일까지 국회 주고 국회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산해 줘야 되고 이런 지엽적인 까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걸 안 봤다면 틀렸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워낙 많이 나왔고 그래도 꼼꼼하게 하신 분이라면 안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날짜 물어본 거니까 틀렸죠. 회계연도 끝나기 전까지가 아니라 2월 말까지 작년도 결산 보고서 만들어서 기재부 줘야 돼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린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입니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맞아요. 개시전까지. 이건 맞았는데 우리는 잠정예산이 아니라 준예산이니까 이것도 많이 봤죠. 물론 보기들은 다 지엽적이에요.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상식으로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꾸준하게 반복하신 분이라면 안 볼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요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비동. 근데 이것도 정말 최근에 기출 나왔어요. 항상 엣지온이의 강공규야. 비동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강제 공리 규범인데 이 규범이 여기 정보거든요. 이게 썰몬이야.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야, 썰몬은 설교인데 설교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정보로 번역한단 말이야. 그지? 왜 정보일까? 설교인데. 그래서 강의할 때 아마 이분들은 기독교 사상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알려주는 게 우리한테 정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보로 번역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뭐를 잡아야 되나? 비동은 낯선 지문이에요. 지엽적이고 물론 알았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기는 아주 쉬웠어요 그냥. 근데 헷갈리게 규제는 안 찍었을 거야. 경제가 공리예요. 보기를 좀 애매하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중 찍어 놓고 혹시 모르니까 상이라고 조그맣게 써놓은 겁니다. 아주 저는 그냥 1초짜리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볼 수 있으니까 또 7급 지문이었고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잡은 거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강공규야. 강제 공리 규범인데 강제가 규제고요. 공리가 경제야. 규범이 설교예요. 정보예요. 정보. 영어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썰몬이에요. 썰몬. 여기다 종교 들어온 겁니다. 종교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중상 하나 더 집어넣는 예를 집어넣고 싶어요. 왜 낯서니까. 안 봤다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종교를 슬쩍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설교로 나오니까 혹시 설교가 들어오니까 이게 종교가 아닐까. 근데 설교가 정보예요. 정보. 설교라는 걸 썰몬을 우리가 번역할 때 정보로 번역하더라고요. 17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회계는 일반 지문이에요. 일반 지문 주제였고 그다음에 일반 회계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회계 말면 특별 회계가 있어야 돼요. 특별 회계에 기타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양주회편에 책임운용의 특별 회계까지. 그래서 아마 보다시피 그냥 문제는 일반적이었는데 보기는 좀 지엽적인 건 있어요. 근데 4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특별회계고 일반회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는데 올라가 볼게요. 일반회계는 순수 공공지가 많아요. 누가 수혜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반면 특별회계나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수혜자가 명확합니다. 그럼 얘가 돈 내야 되겠죠. 수익자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조세 수입으로 얘는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금이나 다른 재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재원이 조세 수입이다 맞는 말. 이걸 능성이라고 그래요. 특별회계나 기금 응익성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얘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요. 용도 정해져 있는 게 이게 특별회계입니다.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을 연기한다가 특별회계고 이걸 배제한다가 일반회계 맞죠? 일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주로 뭐다? 세입은 조세로, 세출은 순수 공공재로, 수익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3번이죠. 국가 존립을 위한 기본 경비다. 그냥 순수 공공재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냥 세금을 걷어가는 겁니다. 반면 4번은 이건 특별회계입니다. 특히 기업 특별회계야. 양조 예편에다가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하신 분이라면 어렵고 상당히 보기는 지엽적이지만 그래도 빈출 지문이었고요. 문제 자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비교하는 거였기 때문에 보기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밖에 안 준 겁니다. 진짜 더 주더라도 중까지는 줄 수 있는데 상은 안 될 것 같아요. 18번입니다. 재정 분석인데 역시 이건 개념 물어봤죠. 보기는 4개입니다. 개념 물어본 것밖에 효과성이 뭐니 능률성이 뭐니 이것도 하밖에 안 돼요. 왜 행정학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봐야 되는 거니까.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 1차 결과물, 여러분이 합격했다 효과성. 반면에 최소 공부로 가장 많은 점수가 나왔더라. 이거는 능률성이죠. 이게 골고루 배분되어 있다. 형평성.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더라. 대응성이에요. 됐지? 그래서 1번 효과성 맞나요? 목표 달성도 맞죠. 1번 맞았고 대응성은 이거는 국민이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거야. 이게 외부 애들이 요구했을 때 들어주는 게 대응성. 됐지? 대응 책임이고 맞는 말이고요. 영어 빠졌는데 자 이게 소망성 기준이에요. 소망성에는 노능, 효, 형대가 있어. 소망성에 실현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좋아요 물어봤을 때는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제약 조건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경사법기잖아. 정경사법기 아니네. 정치, 그다음에 재정이 있죠. 기재행법기네. 두 문자 헷갈려. 기재행법기, 기술, 재정, 행정, 법, 정치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올 겁니다. 실현 가능성, 이게 바로 3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직해도 돈이 없어요. 인력이 없어요. 법이 안 돼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안 되겠죠. 제약 조건이야. 이걸 통과한 것 중에 이왕이면 가장 작은 에너지 노력, 그다음에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 능률성, 목표 달성도, 효과성, 골고루 배분된 정도, 형평성, 그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준 정도, 대응성입니다. 그래서 나카무라 스무르드의 노능 효용대 물어본 거야 지금. 능률성과 여러 개념 물어본 겁니다. 반면 4번은 형평성이죠. 비용과 편익이 누구에게 배분되었는가 하는 게 형평성입니다.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인데 역시 빈출 지문이었고 그냥 행정 이념 개념 물어본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높지 않게 잡은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이거 중 정도 돼야 되겠다. 그치? 중 정도. 하로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상식으로 맞추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중 정도 되더라도 저는 1년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 맞을 거예요.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군문제도 역시 문제는 준 게 없지만 보기 전부 다 다른 보기들인데 역시 빈출 지문이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경력직 안에 일반직이 있다. 특정직이 있다. 특수경력직 안에 정무직이 있다. 별정직이 있다. 일반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물론 지엽적이지만 상당히 명확하게 줬어요. 비교하는 거니까. 자 보니까 1번 정답입니다.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있다. 지방공무원이 있다. 기출지문 보시면 이것도 있다. 국가공무원은 국비로, 지방공무원은 지방비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출지문 보시면요.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헷갈린 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태까지 모든 지방공무원은 단체장 임명해요. 근데 지방의회직 공무원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임용권자 누구도 존재하더라. 지방의회 의장도 있습니다. 왜? 이 의회가 행정부 견제해야 되는데 이 의회에 있는 모든 직원을 단체장이 임명해버리면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정되면서 법 바뀌면서 21년도인가 바뀌면서 이 지방의회 직원들은 다 누가 임명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설사 모르더라도 다른 보기 봐보세요. 별정직이 아니라 행정직이에요. 이거는 일반직입니다. 기술, 연구, 행정 일반직이고 일반직은 경력직이에요. 별정직은 당연히 경력직이 아니니까 설사 이게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특정직은 뭐가 틀렸어? 얘는 경력직이에요. 사례 다 맞았어. 특별 헌법재판 판사니까 맞고요. 경찰 공무원, 군인 공무원 전부 다 특정직은 맞는데 얘는 경력직입니다. 상당히 지엽적이지만 워낙 자주 나온 빈출이었기 때문에 이건 고난도로 주긴 어려워요. 이걸 틀렸다는 건 기출 문제 거의 안 봤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엽적인 건 맞아요. 보기 자체가. 그런데 빈출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평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무직은 경력직이에요. 특수경력직입니다. 미안해.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맞는데 선거로 들어왔다. 임명에 있어 국회 동의를 요구하더라. 근데 이거는 경력직이 아니라 특수경력직입니다. 그래서 다시 19번도 문제도 보기 자체는 상당히 지엽적이에요. 지엽적인 건 맞지만 워낙 빈출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난이도는 평균 그 체감 난이도는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맨 마지막입니다. 요게 이제 그나마 이제 새로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고 기출 지문도 몇 개 없어.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게 많은 기출이 있었던 건 아니고 특히 국가직은 없었던 걸로 생각해요. 다른 시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만약 국가직에 한정해서 또는 인역처 한정해서 시험 본 그 기출 문제 풀어보신 분이라면 이 문제를 못 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그 강사 중에 좀 약간 센스 있는 분들은 이것도 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치? 여태까지 너의 직관 경험인데 그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하는 거야. 개념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이게 좀 어렵게 잡은 이유가 중상 잡은 이유가 뭐냐면 밑에 법률을 안 봤기 때문에 이게 5년인가 3년인가 헷갈릴 수 있어. 보통 5년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자 들어간다든지 이런 IT 기술, 전자육 빼고 전부 다 3년입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딴 건 별거 없는데 사실 1번도 마찬가지야. 이게 언제 들어왔는가를 정확히 하기 어려워요. 난 1번으로 답을 취했다면, 이걸 틀리게 만들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우리가 언제 몇 년도가 이게 만들어졌는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또 빈출도 아니고요. 그치? 근데 다행히 답이 아니었습니다. 답이 아니었고 두 번째 보니까 답이 3번입니다. 경험이나 직관에 의하지 말고 자료에 근거하라는 거야. 네 경험상 뭐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한테 원해야 돼요. 네가 보건데 왜 상인데? 왜 중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료에 근거해서 얘가 몇 % 맞았고 얘가 왜 상인가 중인가를 검증해 달라는 거야.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이 아마 이 학원에다가 여기다가 그 정답 집어넣어서 통계 자료가 나올 거야. 그러면 네 말대로 정말 중상이 맞는가? 맞는 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정답률이 60% 이상인가? 보면 되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너의 직관이나 경험 받고 하지 말고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 제가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내 직관과 경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가 모인다면은 이걸 가지고 봐, 내 말이 맞지 않냐? 이 자료를 보고는데 이건 정답 60%야. 90%야. 그럼 이거는 하지 뭐. 90이라는 건 다 맞았다는 소리인데. 그렇지? 반면 이거는 정답률 30%밖에 안 돼. 이건 어렵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이거 상이겠네.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내 경험과 직관밖에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이걸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통계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개념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건 강의를 했는데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개념 설명드렸고 이게 누가 총괄인가 물어봤을 텐데 어떤 기관이든 데이터로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 행안부야. 왜? 관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관할이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몇 년인가 중요하고 보통 5년이죠. 근데 이상하게 데이터라든지 신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3년입니다. 3년. 물론 전제적으로 5년이지만 뭐 국가정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건 전부 3년입니다. 신산업이라든지 3년입니다. 얘도 그래서 이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틀리게 하신 분들은 야, 이게 3년이 맞나? 보통 5년 받는데 야,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알아서 또 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건 제가 중상 잡은 겁니다. 상 잡아도 돼요. 됐지? 그 정도로 처음 하신 분들 맞추기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자, 요 개념 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상을 못 잡고 중상 잡은 이유가 왜 개념만 답이었으니까. 이 딴 걸 모르더라도 개념 알고 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요 개념이 가장 기본적 개념이니까요. 너의 직관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자료에 근거하라는 거니까. 반면에 이게 답이 아니고 딴 걸로 답을 잡았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5년 바꿨다든지 이걸 21년도 바꿨다든지 그건 정말 어렵죠. 그치? 그런 지엽적인 것까지 모르니까 지금. 다만 개념 물어보니까 그래도 최고 난이도는 못 되고 그 정도 버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저는 뭐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더 중요하거든요. 해설 강의는 어차피 이걸 다 기출 강의 할 거니까 그 세부적 내용은 거기서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가가인데 안타깝게 작년 난이도하고 올해 난이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교수님들한테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다 아니까요. 근데 우리 수험생이잖아 지금. 이걸 처음 하신 분도 있고 이걸 뭐 그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작년 거하고 올해 건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작년 거처럼 하자니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수험 부담이 크고 그러다가 올해처럼 나와버리면 이거는 에너지 낭비고 그렇다고 올해처럼 가볍게 하다가 작년처럼 나와버리면 다 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도대체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난이도가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본인들이 보건데 이거 쉽다 어렵다 판단하지 말고 일반 수험생들이 느꼈을 때 쉬운가 어려운가를 가지고 난이도를 좀 조정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 출제하신 분도 이건 상이다 중이다 표시할 겁니다. 근데 어떤 근거로 얘가 상인지 어떤 근거로 중인지 이런 설명 자료가 존재한다면은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제가 만든 거잖아 지금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지를 예측은 못 하겠어요. 워낙 편차가 심하니까. 근데 올해 것만 본다면 국가직도 쉬웠고 지방직도 평이했습니다. 이런 게 내가 계속 몇 년간 유지된다면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1년 차이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그거는 여러분도 아마 어떤 의미인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인역처 하신 분들이 보신 다음에 왜 너는 이렇게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느니 그러면 작년 평균하고 올해 평균 비교해보면 되잖아. 하다못해 국가직하고 작년 지방직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올해 국가직 얼마나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행정 커트라인 그 합격생 커트라인 93점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93점을 커트라인 잡아버리면 그 친구는 열심히 한 거란 말이야. 92점, 93점 뭐가 차이 있는데 도대체. 너무나 지금 변별을 없게 만들어버린다면은 1년 열심히 하신 분들이 허탈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약간 난이도를 좀 일관성 있게 조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험생들한테 말해봤자 이건 별로 의미 없는데 제 그냥 그 넋두리라 생각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